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공포의 전제군주 헨리 8세와 그의 둘째 딸이자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졌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헨리 8세는 그 영국 사극 또는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스페인의 그 세계 최강 무적 함대 아르마다라고 하죠. 아르마다라는 세계 최강의 스페인 무적 함대를 1588년에 무찔러 가지고 그 영국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해상 강국의 기반을 닦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헨리 8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이제 장미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미전쟁은 왕위를 두고, 즉 왕의 자리를 두고 귀족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장미전쟁인데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간 치열한 그 장미전쟁이 펼쳐졌는데 마지막 승자는 헨리 7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7세가 최종 승리자로서 튜더 왕조를 엽니다. 튜더 왕조. 그래서 튜더 왕조를 개창한 사람이 헨리 7세고 이 사람이 1485년에 그 튜더 왕조를 시작해 가지고 1509년까지 24년 동안 그 왕이 됩니다. 그런데 1509년에 죽을 당시에 첫째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인 헨리 8세한테 권력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1509년에 이제 권력을 승계하는데요. 이 헨리 8세는 이제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총 38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 헨리 7세는 튜더 왕조의 개창자로서 24년 동안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그의 승계자인 헨리 8세는 38년 동안 권력을 행사합니다. 1509년부터 1547년까지.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그 권력을 승계했냐면 첫째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인 헨리 8세가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는 뭘로 이제 유명하냐면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6번.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스페인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공주 이름이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과 결혼을 했는데 뭐 성격도 잘 맞지 않고 또 그 헨리 8세의 왕위를 승계할 아들을 출산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왕자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냥 딸, 즉 공주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답니다. 물론 그 공주가 나중에 그 공주의 이름이 메리입니다. 나중에 메리 1세, 메리 1세라는 여왕이 되긴 하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메리 1세라는 이제 공주만 낳게 되고 또 헨리 8세와 캐서린은 성격이 잘 안 맞으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각국의 유럽 각국의 왕들이 이혼을 하려면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한 1200여 년 동안 그 서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 그 다음에 중부 유럽을 다 지배했던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만 빼고는 나머지 유럽 지역은 다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국교로서 인정되던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다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국교로서 인정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할 때 로마 교황 앞으로 이혼 신청을 했는데 로마 교황은 무슨 소리냐,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을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기에 헨리 8세는 아예 종교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의 국교로 바꿔버리는데 그 영국의 국교가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카톨릭 플러스 신교 중에서 루터파 이론이 플러스된 개념입니다. 카톨릭 플러스 신교 중에서 칼뱅파가 아니라 루터파의 그런 교리가 혼합된 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인데요. 그래서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카톨릭을 이제 저버리고 그냥 영국의 국가의 종교로서 성공회를 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회를 이제 영국의 국교로 정하고 카톨릭 교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탄압의 대상이 카톨릭 교도뿐만 아니라 신교 중에 칼뱅파가 영국에 와서 이제 퓨리턴, 즉 청교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는 첫째 부인인 캐서린과 이혼하면서 카톨릭을 이제 파기하면서 카톨릭을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 진출해 있던 신교, 칼뱅파의 신교인 청교도, 다른 말로 퓨리턴들을 굉장히 이제 또 박해를 하고 유일하게 영국 국교, 즉 성공에만 신봉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탄압하고 그랬었다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 위해서 헨리 8세는 종교 자체를 로마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다시 두 번째 왕비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왕비의 이름이 엠볼린입니다. 엠볼린은 첫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의 시녀 출신입니다. 시녀 활동을 하면서 헨리 8세의 눈에 들어가지고 두 번째 부인, 즉 두 번째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이 아들을 낳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첫 번째 딸을 낳아버립니다. 그 딸이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자신의 왕위 승계자인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종교까지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꿔버렸는데도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마저도 첫 번째로 낳은 게 딸을 낳아버리니까 매우 실망하고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한테 강력하게 경고를 했답니다. 이러이러하게 영국 국민들은 내가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게 그러게 아들을 못 낳은 이유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고 종교까지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바꿨는데 두 번째 부인인 당신마저도 이렇게 아들을 못 낳게 되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또다시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기회다. 또다시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당신을 처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 그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이 자식을 또 출산합니다. 그때 아들이었겠습니까? 딸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낳긴 나는데 죽어서 태어납니다. 즉 사산을 하게 됩니다. 사산을. 그러니까 뭐 아들을 낳은 걸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두 번째 부인 엠볼린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과는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은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헨리 8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은 제인 시모어라고, 제인 시모어. 이 제인 시모어도 궁녀 출신입니다. 영국 왕실의 궁녀 출신인데요. 제인 시모어와 이제 세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인 시모어는 굉장히 좀 몸이 병약한 그런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인 해서리 밑에서는 메리 1세라는 딸만 태어났고 또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리 밑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라는 또 딸만 태어났는데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 밑에서는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런던 탑에서는 축포를 2,000발을 쏴가면서 엄청나게 축하를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딸만 둘이를 낳다가 이제 세 번째 부인 밑에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게 되니까 헨리 8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러게 런던탑에서 축포를 2,000발 정도로 발사할 정도로 그 감격의 도가니에 이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출생을 시켰으면, 즉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을 출생시켰으면은 과거의 그런 절대왕권 시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의 영광은 어머니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면은 어머니는 정말 영광스럽게 그 권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도 그 두 번째로 출산한 게 그 아들을 낳긴 낳는데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즉 사산했기 때문에 운명의 장난이 발생이 돼서 처형이 됐듯이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도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약해서 병약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3일 걸렸답니다. 3일. 보통은 아무리 출산 시간이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만 하루 이내에 출산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그 제인 시모어는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사흘이 걸렸답니다. 사흘. 그 정도로 산고의 시간이 길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인 즉 산모인 제인 스모어는 체력이 약해가지고 2주 만에 출산한 지 2주 만에 산욕열입니다. 일종의 그 열이 많이 출산 후유증으로 열이 엄청나게 고열이 발생되는 뭐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산욕열로 해가지고 에드워드 6세를 출산한 지 2주 만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정말 이제 그것도 운명의 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는 세 번째 부인은 이제 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은 이혼, 두 번째 부인 엠볼리는 처형,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는 이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부인은 이제 독일에서 옵니다. 독일의 이제 그 공작들이 그 통치하는 그런 공국들 있지 않습니까? 공작이 통치한다. 귀족은 5개 계급이지 않습니까? 공, 후, 백, 자, 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래서 5단계 귀족 그 계급 중에 가장 높은 최상위가 공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작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공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 네 번째 부인은 독일의 그 클레베 공국의 딸, 그러니까 그 공국의 공주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클렙의 공국의 그 공주인 그 앤이라는 이름입니다. 앤. 그래서 이걸 클레베의 앤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클레베의 앤, 즉 클레베 공국의 앤. 그래서 클레베의 앤이라는 사람을 부인으로 이제 맞이하기 전에 궁정화가로부터 이제 그 결혼 상대자의 그 초상화를 전달받게 되는데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걸로 네, 그 초상화가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러게 미모가 출중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고 그 다음에 독일어만 할 줄 알았지 뭐 저기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문화나 문학이나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오직 하는 게 바느질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서가 메말라 있고 성격도 잘 안 맞고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네 번째 부인인 클레베의 앤과는 신방도 치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냥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스페인의 공주로서 캐서린과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리는 처형을 시켰고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와는 사별을 했고 네 번째 부인 독일에서 온 클레베 공국의 앤이라는 공주하고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인을 이제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냐면 그 다섯 번째 부인의 이름이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캐서린 하워드. 첫 번째 부인 이름은 그냥 캐서린인데 다섯 번째 부인 이름은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캐서린 하워드는 네 번째 왕비였던 그 클레베의 앤의 시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왕비인 엠볼린이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듯이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도 네 번째 왕비인 클레베의 앤 왕비의 그 시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부인인 그 캐서린 하워드는 이제 헨리 8세와 결혼할 당시에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나이가 그 당시에 다섯 번째 부인을 맞이할 때 47세였고 다섯 번째 부인은 19살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헨리 8세는 그 다섯 번째 부인인 그 캐서린 하워드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는 중년의 남자랑 3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이제 바로 실증을 느꼈답니다. 더더구나 그 캐서린 하워드는 19살 때 헨리 8세와 결혼을 했지만 그 전에 15살 때부터 정부가 있었답니다. 정부, 서로 성관계를 가져온 정부 15살 때부터 즉 조숙한 여인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 헨리 8세의 다섯 번째 부인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캐서린 하워드는 헨리 8세한테 쉽게 실증을 느끼고 과거부터 한 4년 전부터 정부였던 그 남자를 자신의 시종으로 부릅니다. 시종.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종으로 집사 역할을 하는 시종으로 불러가지고 통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한테 연애 편지를 쓰고 이렇게 좀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처음에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런 실체, 팩트가 밝혀지면서 분노해가지고 그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를 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처형당한 캐서린 하워드가 두 번째 부인 엠블린도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인 엠블린하고 다섯 번째 부인 그 캐서린 하워드가 외사촌지간이랍니다. 외사촌지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인 엠볼린, 다섯 번째 부인 캐서린 하워드 두 사람이 외사촌 관계로서
각각 헨리 8세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부인이 되는데 똑같은 처형이라는 운명을 안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인은 이름이 캐서린 파입니다. 캐서린 파. 첫 번째 부인이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 그런데 여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파. 캐서린 파. 그래서 그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두 번 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 번 한 경력.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캐서린 파가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그런 상황에서 병 간호를 극진히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남자를 또 사랑하게 됐답니다. 캐서린 파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시모어입니다. 토마스 시모어. 그 토마스 시모어는 또 누구냐면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의 두 번째 남동생입니다.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모어의 두 번째 남동생. 그러니까 그 제인 시모어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입장에서는 작은 외숙이죠. 작은 외삼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토마스 시모어였고, 그래서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첫 번째 남편하고는 이제 사별했고 두 번째 남편의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남자인 그 토마스 시모에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헨리 8세가 이 결혼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영국의 국왕이 결혼을 하자는데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결혼을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왜냐?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은 처형시켜버렸고 세 번째 부인과는 사별하고 네 번째 부인과는 또 이혼하고 다섯 번째 부인은 또 처형시킨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절대 왕권을 휘두른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서린 파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더더구나 자기는 이제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의 둘째 남동생을 또 연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수락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수락을 해서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4, 5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4, 5년 정도. 4, 5년 정도 이제 살면서 충실하게 헨리 8세의 부인으로서 정숙하게 현모양처 역할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파는 어떻게 해서 어떤 출신이냐면 자기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남편은 극진히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국의 이제 왕실에 와가지고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의 딸인 메리 1세,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이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왕실 교사였답니다. 교사. 그래서 왕실 교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캐서린 파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헨리 8세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게 청혼을 받았고 자기는 둘째 남편과는 둘째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토마스 시모라는 남자를 또 연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헨리 8세와 결혼을 하게 됐고 한 4년 정도 결혼한 때가 154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죽은 1547년까지 한 5년 동안 잘 삽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제 드디어 결혼 6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을 한 5년 하고 이제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547년. 그러니까 1509년에 즉위를 해서 1547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통치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미망인인 그 캐서린 파는 그 전에 연모했던 토마스 시모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시모어가 희대의 남봉꾼,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와 비슷하게 굉장히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그 미망인으로 남아있던 과거의 연인이었던 그 캐서린 파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할 때 나이가 이제 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기 바람둥이인 그 토마스 시모어는 캐서린 파한테 별로 이제 애정 못 느끼고 이제 실증을 느끼고 누구를 좋아하게 됐냐면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를 좋아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엘리자베스 1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캐서린 파가 그걸 이제 믿지 않았는데 그 엘리자베스 1세와 자신의 남편인 토마스 시모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고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서로 둘이를 떼어놓으려고 무진장 노력해가지고 이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캐서린 파는 토마스 시모와 사이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첫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출산 도중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는 토마스 시모와 사이에 아기를 가졌고 출산하던 도중에 사망을 하는 그런 이제 비극이 따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영국 역사에서 가장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공포의 절대군주 헨리 8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위를 승계했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 캐서린 밑에서 메리 1세가 태어났고 두 번째 부인인 엠볼린 밑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이 밑에서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왕위 승계에 관한 이제 법률이 아들이 승계하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에드워드 6세, 즉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드 6세는 1547년에 왕위를 승계하는데 6년밖에 못합니다. 1553년까지 자신의 어머니인 제인 시모도 병약하고 체력이 약해서 자신을 낳고 나서 2주 만에 산욕열로 열병으로 사망했듯이 자신도 병약해가지고 왕을 6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547년부터 1553년까지 6년 하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또 이제 왕위를 승계하겠습니까? 에드워드 6세의 자녀가 없다 보니까 헨리 8세의 첫 번째 딸 캐서린과 두 번째 딸인 그 엘리자베스 1세 사이에 장녀가 우선 왕위를 승계한다라는 그런 룰에 따라서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의 딸 메리 1세가 왕위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 1세는 집권한 기간이 5년입니다. 그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집권하는데요. 메리 1세가 여왕이 되면서 이제 피바람이 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이혼당할 때 그 종교가 카톨릭에서 그 성공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고 또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 버리면서 종교까지 바꾸고 이런 것을 지켜보아온 메리 1세로서는 자기가 집권하니까 종교를 다시 원래 어머니 종교 카톨릭으로 바꾸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어머니와 이혼할 때 종교가 이제 카톨릭에서 영국 국교인 성공회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메리 1세는 자기가 집권하면서 종교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킵니다. 즉 성공회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이제 신봉하게 됩니다. 그때 카톨릭만 이제 성공회 즉 그 영국 국교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청교도, 퓨리탄들도 역시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그 퓨리탄, 즉 청교도들은 계속 탄압만 당하는 겁니다. 탄압만. 그래서 나중에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하는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미국 그 이민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메리 1세가 집권하면서는 성공회와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로마 카톨릭만 이제 믿도록 강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고 아버지 시대인 그 헨리 8세 시절에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바다가 인다해서 블러드 메리, 피 영어로 피가 블러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리 1세 여왕의 별칭이 블러드 메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리 1세 여왕은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캐서린은 그 헨리 8세의 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캐서린이 자신의 형수였던 거죠. 형수였는데 형이 죽고 나니까 캐서린이 미망인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헨리 8세가 자신의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략적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캐서린의 딸 메리 1세도 영국의 펠리페 2세 왕자 시절 펠리페 2세라는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영국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메리 1세도 자신의 어머니인 캐서린의 그 조국이었던 스페인의 왕자 펠리페 2세와 메리 1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그 메리 1세의 나이가 33살이었답니다. 굉장히 노처녀였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라는 스페인의 왕자도 메리 1세와 결혼할 때 영국이